시기인 2008년에 만약에 파이어족이 은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망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때는 진짜 안 좋은 시기긴 하다. 이때는 절대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 자, 일단 돌려봤습니다. 2008년 7월에 5억 원을 가지고 은퇴하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에 5억 원을 주고 은퇴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파이어의 엄청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은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 진짜 초유의 장세예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자산 거품이 내년에 붕괴된다. 올해 다 붕괴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강남 아파트도 억 단위 하락한다. 뉴욕 증시는 계속 안 좋고 CPI가 장난 아니죠 요즘에. 물가가 인플레이션 지수가 장난 아닌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자, S&P 500이 고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고점 대비 30%, 가상화폐 고점 대비 70%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슬슬 하락의 기미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정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은퇴한다면 어떻게 될까? 완전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과거의 처참한 하락장으로 시간여행을 가서 그때를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그때 만약에 은퇴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역대급 위기가 왔던 2008년이죠. 이때는 지금처럼 무슨 자산이 조금씩 하락하고 침체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죠. 이때는 그냥 망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일단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망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산업 파산의 도미노가 있었죠. 미국 경제 소매업 파산, 리먼 긴급 파산 신청, 유럽 금융사, 뭐 부실화, 화학 대기업 파산 고려 막 난리가 났죠. 이때는 은행이 일단 처음에 파산을 했어요. 리먼 브라더스 시작으로. 그리고 소매업이 파산을 했죠. 그리고 자동차 빅3 파산 이게 진짜 심각했어요. 이게 정말 심각했고 미국 경제에 되게 큰 영향을 줬죠. 고용에까지.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3사가 파산 신청을 이때 했고 회생 절차를 밟고 다시 회복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죠.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는 결국 회복을 못하고 유럽에 내어준 셈이 되었죠. 이렇게 엄청난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기인 2008년에 만약에 파이어족이 은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망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때는 진짜 안 좋은 시기긴 하다. 이때는 절대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 자, 일단 돌려봤습니다. 2008년 7월에 5억 원을 가지고 은퇴하는 거예요. 물론 2008년이 지금의 자산 가격이 절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10억 원과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때 10억 원은 지금 이때 6, 7억 원 정도가 지금의 한 10억 원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극단적으로 해봤습니다. 5억 원을 들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 12월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도 고점 대비 조금씩 조정이 있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에.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그 급락하기 직전에 은퇴를 하는 거예요. 고점 대비는 약간 조정받은 상황. 꼭 지금 같은 상황이죠. 만약에 가을에 급락이 온다면 지금 같은 상황일 거예요. 자, K시너지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은퇴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미국 배당주, 채권, 금, 현금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부동산은 수도권 아파트의 30% 비중을 넣습니다. 이때는 사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해보려고 했더니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다 2억대인 거예요. 2억 5천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좀 무리고 3억 원 아파트에 전세 1.5억 보유 기준으로 세팅을 좀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에 해당되는 자산들을 다 매칭을 해봤어요. 일단 부동산은 평촌의 초원 LG 아파트 24평 요게 이 당시에 매가 3억 전세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요걸 가정을 했습니다. 요 평촌 초원 LG 아파트가 너무 좋은 사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이거는 좋은 사례가 절대 아니고요. 이 2008년도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부동산 침체장에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이 이런 경기 남부 지역들이죠. 이때 평촌도 되게 안 좋았고 사실 2008년 당시에 3억이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20평대 아파트를 중심지가 아니면은 약간 외곽 지역, 심지어 영등포 이런 데도 살 수 있었거든요. 영등포, 당산동 이런 데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투자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노멀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갭 투자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이걸로 가정했고 미국 배당주는 사실 개별주를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하긴 어려워서 ETF 중에서 골랐는데 고배당 ETF 중에서 좀 오랫동안 운영한 ETF들 찾아보니까 요 VYM 뱅가드 고배당 ETF 요게 괜찮더라고요. 요게 이제 요거에 한 2억 정도 40% 넣는 거. 그리고 채권은 TLT 하는 게 좋겠죠. 물가 연동제도 있지만 이 당시는 물가 연동제가 그렇게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어서 그리고 채권 투자하면 그냥 의뢰 TLT 투자하던 시기라서 미국 장기채 TLT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금, 현금, 실물, 달러, 원화 이렇게 좀 배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K시너지 포트폴리오 5억을 구성하고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만둡니다. 그리고 매년 돈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008년 자산 하락이 오니까 폭망했겠죠. 그쵸? 은퇴 후 자산이 어떻게 됐을지, 폭망으로 회사 복귀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식은 금융위기 후에 고점 회복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나마 이 VYM이라는 ETF는 배당을 기반한 ETF이기 때문에 다른 뭐 기술주, 나스닥 기술주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진짜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배당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지지선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55% 하락까지 갔었습니다. 이때 기술주들은 고점 대비 뭐 70%, 80%가 허다했죠. 지금 뱅가드 고배당 ETF VYM은 배당률은 한 3% 정도로 계속 유지했고요.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이거는 쓰레기지 투자 자산이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파이어족은 그냥 들고 있어야 되죠. 배당주라면 당연히. 그리고 결국은 회복을 하죠. 성장률도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채권은 주식 하락 시에 보완을 잘 해주죠, 나름.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이 상승하면서 좀 보완을 해줍니다. 근데 요번에는 사실은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채권에 있어서는 초유의 장세고 사실 올해 정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관에서 채권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죠. 부동산은 사실은 장기간 정체 후에 급격하게 상승한 자산이에요. 2008년 당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은퇴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게 어쨌든 뭐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전세라는 무이자 레버리지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평촌 LG 초원 23평 아파트는 2006년 11월에 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장기간 엄청나게 정체를 하다가 고점 회복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급격하게 또 상승을 했죠. 사실 이런 급격한 상승은 지난 시간에 긴 정체를 보완하는 그런 셈이잖아요. 사실은 물가 상승률만큼 그냥 상승한 셈. 그런데 전세 가격은 어땠냐면 그냥 계속 올랐어요. 조금 하락해도 크게 손실이 없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다른 자산들과 믹스했을 때 좋은 자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008년에서 2022년까지 우리가 이 K시너지 포트폴리오 5억 원에 담았던 자산들을 처음 시작을 100이라고 놓고 보고 어떻게 변화하나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일단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요 주식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전세입니다. 전세는 이제 실거주 가격이니까 물가 인상하는 만큼 그대로 가는 게 바로 전세 가격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냥 그런 거 TLT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자산이 떨어질 때 보완해준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좀 감안해야 되고 달러 같은 거는 사실 뭐 크게 변동은 없는데 그래도 달러는 있어요. 일단 금융위기 여파가 2009년에 자산 가격을 정말 그 수렁을 깊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때 뭐가 이제 보완해줬냐면은 달러가 보완을 해줬어요. 부동산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은 요 이후에 조금 괜찮았고요. 그래서 금융위기로 힘들었지만 달러 때문에 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체장이 길게 옵니다. 정말 길고 지루했고 이때 막 하우스 푸어 사태 난리가 나죠. 이때 되게 부동산이 안 좋고 힘들었던 때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때 샀던 가격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가 선방해 줬냐면 사실 주식이 좋았어요. 이때 주식이 그냥 꾸준하게 오르던 시기였고 전세 가격이 도와줍니다. 매매 가격은 안 오르는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실상 현금 흐름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다시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에 하락한 자산에 배분을 해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계속 줬기 때문에 전세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았던 때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죠. 미중 무역 분쟁 때 주가가 되게 좀 지지부진하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때 채권도 안 좋았고요. 그랬는데 이때는 또 이제 부동산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루하던 이 경기 남부 평촌도 부동산이 이때 10년 만에 고점을 회복을 하고요. 지금 타이밍인가 싶게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전세 가격도 오르고요. 괜찮았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폭락을 하고 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 직후로 엄청 많이 오르죠. 그다음에 코로나 때 좋았던 것도 채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세도 좋고요. 그래서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다른 자산들 다 올라주고 그다음에 달러도 오르고 하니까 사실 전체 자산으로 보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산 버블 있죠. 지금 되게 울상이지만 사실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올라서 보완해 준 것들이 있어요. 바로 달러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달러들이 다 많이 올랐잖아요. 또 우리의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자산상에 별로 손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자,
그래서 자산 가격은 이렇게 변화해 왔지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상으로 자산을 배분해 놓으면 다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보완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포트폴리오의 힘이죠. 그래서 은퇴를 하실 분들은 꼭 적당한 포트폴리오 구축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산 가격 변화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전체 자산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우리는 돈 쓰면서 살 때 어떻게 될까? 자, 봤습니다. 자, K시너지 포트폴리오 앞에서 말씀드린 5억 원 구성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2,600만 원 사용하는 기준, 그리고 매년 3%씩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2022년에 4천만 원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주식하고 채권, 그다음에 달러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적절하게 배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비율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에 은퇴할 때 2008년에 이 엄청난 금융위기 직전에 은퇴할 때 자산 5억 원에서 5억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이거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5억 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배당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배당주 VYM이 3% 정도 배당을 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배당금 3%가 또 더해지다 보니까 사실 5억 원 밑으로 자산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최악의 시기에 은퇴를 했어도 우리가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하고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 자산을 꾸준히 들고 있고 또 포트폴리오의 비중 유지, 리밸런싱을 하면서 계속 가져가 준다면은 그냥 별일 없이 꾸준하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억 이상이 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자산이 늘어나는 셈이죠. 진짜 놀랍죠. 최근에 물론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그 10년 동안도 2배가 됐거든요. 안 좋았다는 상황에서도. 자, 금융위기 여파 이때 사실은 기타 자산이 조금 하락을 했죠. 근데 부동산이 이제 빵빵하게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 오른 걸로 다시 또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다른 자산들을 추가 매수해서 또 다시 기회를 엿보는 시기가 됐습니다. 매년 생활비는 썼습니다. 그거는 감안했을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고 지루한 부동산 정체장 때 이제 부동산 자산이 조금 줄어들죠. 근데 이때도 사실 다른 자산들이 좋았기 때문에 또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때도 뭐 별 탈 없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은 장세가 됐잖아요. 지금의 자산 시장도 아마 미중 무역 분쟁 때랑 비슷한 결과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때는 그 당시는 되게 심각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시간 지나면 엄청난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약간의 조정 정도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도 시간 지나고 보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오히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자산 상승이 폭발적 자산 상승이 일어나는 기점이 될 정도로 타격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최근도 뭐 전쟁하고 자산법을 자산이 급격하게 늘진 않는데 그렇다고 줄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달러 자산이 많다 보니까 더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적절하게 한다면 적당하게 여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생활비의 한 20배에서 25배 사이 정도로 가지고 적당하게 자산 배분하고 잘 운영하면서 팔지 않고 버티면서 지내면 아무리 경제위기 직전에 은퇴해도 괜찮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조금 걱정되기도 했는데 또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큰일 난다. 지금 10억 가지고 은퇴했다. 난리 났다. 이런 댓글도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보고 난 괜찮은데 아닌데 자산 손실이 없는데 이러면서 실제로 돌려봤는데 실제 2008년 정도로 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는 상황이어도 자산은 크게 손실되지 않았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얘기 해요. 이제는 조금 뭐 자산 시장의 뭐 패러다임이 변한다. 시장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제 앞으로 달라질 거다. 기술주의 시대는 가고 이제 완전 뭐 가치주, 소비주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얘기 알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말이 바로 이번에는 다르다입니다. 캠피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다른 많은 투자자들도 했던 얘기입니다. 시장이 항상 반복되거든요. 자산 시장이라는 게. 이 현대, 근대의 주식시장이 생기기 이전에 옛날부터 사실은 주식시장이 있었어요. 동인도 회사 시절부터 주식시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항상 패턴이 비슷했어요. 이런 자산시장에 그런 돈이 몰리고 돈이 빠지는 그런 패턴이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면 사실은 자산이 어떻게 출렁해도 크게 위험할 건 없습니다. 자, 적절하게 배분된 자산으로 시장의 변화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면, 운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하락장이 와도 사실은 파이어족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